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번 주 좀 이슈가 꽤 있었습니다. 이제 무디스에서 이제 미국 신용 등급을 이제 트리플 A에서 이제 더블 A로 사실 등급을 하락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S&P랑 피치에서 내렸으니까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 당시 금리가 한 7bp 이상 상승을 하면서 결국은 다시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슈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때랑 지금이랑 정부 부채 규모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미국 정부 부채를 한번 추이를 살펴보면은, 그래서 결국 저는 증시의 하락은 이번에는 아마 이제 금리가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이제 미국 정부 부채가 상당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쭉쭉 내려가서 한 이쯤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네. 정부 부채가 그 당시 떨어졌을 때가 요 정도였습니다. 한 100%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100%딱 되기 전에 한 11년도였을 겁니다. 아마 11년도, 13년도 요 정도니까 한 100% 언저리 이 정도 때부터 이제 정부 부채가 좀 문제가 될 거야 라고 이제 S&P가 먼저 이제 등급을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정부 부채가 정말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GDP 대비해서 미국 재정 발행 부담, 결국 이제 국채를 순 발행한 수치를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20%, 6.4%, 5.7%, 11.1%, 8% 이런 천문학적인 수치가 찍히고 있습니다. 올해도 3Q까지 이제 3분기까지 5% 정도 수준의 엄청난 양의 재정 적자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순 발행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재정 적자는 아니지만 이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증시는 잘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잘 올라갔었죠. 차트들 살펴보면은 이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한번 긴 시계열로 해서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되면서 예대율이 100%였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 해서 QE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을 하는 거죠.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여곡절들은 있지만 결국 계속해서 QE를 하게 됩니다. QT도 이 안에서 QT들이 1, 2, 3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QE를 계속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결국은 긴 추세는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부양책을 어마무시하게 쓰게 되죠. 이제 QE도 이 당시에 QE를 엄청나게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RRP라는 존재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SLR 때문에 결국 RRP라는 존재가 생겨나게 되면서 22년 한 10월이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한 요 정도 때부터 이 QE의 시대는 사실 막을 내리게 됩니다. QE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되죠. 그래서 QE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QE의 시대였고, 이때부터 해서 이거 사실 계속 무너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저는 사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던 이유가, 이때 이제 RRP가 엄청나게 많이 풀렸죠. RRP란 게 한 3조 달러 정도 이제 크게 풀렸었는데, 얘가 이제 이 T빌로 미국 단기 국채로 변환되게 되는 약간 재무부가 하는 QE 같은 느낌이 지금까지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재무부발 QE의 시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버틸 수 있었고, 국채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 날아가고 이러진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 RRP가 끝이 났어요. 이제 RRP가 1368억 달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결국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는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뭐 좀 이따 자세한 부분은 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전반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뭐 코스피 일드갭부터 살펴보면은 뭐 밸류에이션 여전히 비싼 레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증시 반등한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페드 모델로 봐도 여전히 비싼 편이고, 긴 시계열로 페드 모델로 보나 일드갭으로 보나 뭐 둘 다 이제 비싼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비싼 편이다라고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S&P랑 이제 일드갭, S&P랑 이제 코스피 일드갭 살펴보면은 뭐 둘 다 고평가지만 뭐 국내가 오히려 더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둘 다 상당히 고평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보통 같이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제 뭐 국장이 뭐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안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고, 밸류 자체는 둘이 비슷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안에 있는 내재 가치는 비슷하게 갔다. 그러니까 미국은 올라갈 이유가 있었으니까 올라갔고, 국내는 이제 올라갈 이유가 없었으니까 못 올라갔을 뿐이지, 이제 사실 안에 있는 적정 가치는 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실질금리 먼저 보도록 하죠. 근데 차트가 이게 잘 나오지가 않네요. 이게 오류가 있는지. 그럼 뭐 조금 이따 이건 보고 나오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뭐 상대 강도부터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은 뭐 코스닥 계속해서 약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는 조금 코스피보다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좀 특징적인 것만 보면 뭐 화학 계속해서 좋지 않고, 뭐 기계 쪽, 뭐 결국 방산이죠. 방산 쪽 조금 최근에 괜찮았고, 운수 장비 조금 최근에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수 장비가 결국 뭐 조선이겠죠. 조선 쪽. 그 다음에 전기가스 쪽이 뭐 많이 올랐다. 이게 아무래도 원전 쪽이죠. 원전 쪽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머지는 참고 삼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계열로도 뭐 참고 삼아 살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여기 이 지표가 나타내는 거는 결국 추세가 좋은 거를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추세가 근데 또 영원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레벨에서 팔고 또 다시 추세 돌아올 때 사고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기는 계속 뜨지가 않는데 한번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면 네 뜨네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단기 구간은 내려오고 있지만 장기 구간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 단기 구간이 좀 반등을 했고, 그 외에도 살짝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질금리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BEI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금리가 뭐 더 내려갈 수가 없는 레벨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 뭐 3번 하네, 뭐 2번 하네 하는데, 뭐 그런 거죠. 이 실질 금리가 뭐 0 밑으로 가려면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BEI가 내려와야 된다는 건데, 금리를 내리는데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내려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내리니까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 논리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도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뭐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 내리자 뭐 이런 느낌이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미 실질 금리가 바닥까지 왔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뭐 S&P 대비해서 이제 글로벌 GDP 살펴보면은 뭐 여전히 높은 수준까지 다시 반등을 했고요. 이제 국내 쪽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좀 여전체가 조금 최근에 뭐 레포가 집행되니 많이 해가지고 조금 강세를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최근 기준으로 좀 금리가 반등을 하니까 이제 금리를 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이제 특징적인 게 있었다라고 하면 똑같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장기 금리가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5bp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일본 이제 국채 20년짜리가 오늘 입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망한 거죠. 2.5배 정도 들어오면서. 그래서 계속 재정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가계부채가 아니라 이제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과연 이 국채를 이제 누가 사줄 것인가가 의구심이 이제 드는 단계가 온 거죠. 이제. 근데 역으로 이제 호주는 금리가 내렸는데, 이제 아무튼 기준금리를 이제 3.8로 이제 25bp 좀 내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결국 정책 여력의 차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이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그나마 좀 안정화되어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후폭풍이 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가도 사실 높은 상황으로 지금 치솟고 있고, 뭐 정부 부채가 뭐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200%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상당히 힘들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 자산도 사실 늘지 못하고 있죠. 이제 이 레포가 생기면서 이제 사실 일본도 QE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뭐 부채가 무제한으로 늘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 쪽은 이제 S&P 상업용 순 포지션, 이제 롱 포지션이 증가되면서 조금 올라가는 부분을 잘 향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 조금 감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기대 수익률 상당히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레벨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수급 뭐 최근 기준으로 약간 이제 또 선물 매도를 하고 있어서 수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근데 이제 선물이 조금 매수를 하면서 그나마 이제 받쳐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긴 시계열로 봤을 때 뭐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뭐 신용장고나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 여전히 높은 수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안 좋죠. 이제 확실히 외국인이 다 매도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긴 시계열로 뭐 더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고 대비 시총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높은 수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합산 신용장고 같은 경우도 17.9조 정도 되면서 지난주 대비해서 한 2천억 가량 정도 증가, 뭐 2천억까지는 아니고 한 1,500억 가량 정도 좀 증가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재무상태표 움직였던 거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한 171억 달러 정도 좀 증가되면서 좀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끼쳤고요. 정부 현금인 TGA가 한 79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RRP는 53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순유동성은 한 24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QT도 오히려 안 되고 QE가 24억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QE를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때부터죠. 이제 25년 4월부터 이제 국채 QE는 100억 달러로 결정이 됐습니다. 캡이 100억이니까 분기별로 치면은 150억 달러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4, 5, 6월 달에 150 해야 되죠. QT가. 근데 이미 이 4월에 216억 달러를 했으니까 당연히 QE를 더 해야 되겠죠. 왜냐면 150이 돼야 되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한 60억 달러는 더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쪽에 뭐 이렇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게 인터넷에서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QE를 하고 다시 하는 게 아니냐, 뭐 몰래 지금 QE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냥 1Q에 QT가 많이 돼서 이제 그냥 150까지 채우는 QE를 한 60 정도는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순 발행을 못 하고 있어요. 이제 국채가 이게 뭐 이거 다 지우고 살펴보면은 국채가 4, 5, 6 보면은 지금 계속 순감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Q 때도 더 찍어야 될 걸 못 찍어서 지금
2Q에 찍어야 되는데 지금 2Q도 아마 많이 못 찍을 거예요. 이게 솔직히. 그래서 이게 3Q에 다 몰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이 되고 나면은 이제 국채 발행이 아마 폭풍적으로 가면서 유동성을 아마 다 빨아들여 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아마 좀 이슈가 될 거다라고 보고, 이제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뭐 연준도 바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QT를 사실 줄여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겠죠. 사실 부채 한도 협상되는 그 시즌이 한 7월, 8월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가 유동성이 정말 이제 빨아당겨지는 그런 시즌이 아마 될 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DI 같은 경우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 SSCFI 같은 경우 살짝 반등을 했고,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뭐 연준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매번 얘기를 드리는 뭐 아이고 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네 SFR 빼기 EFFR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려왔지만 계속 일반적으로 윗동네를 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확실히 금융시장에 돈이 좀 많이 없다라는 걸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생산자 물가 뭐 발표되고 이랬었는데 좀 낮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전년도 값이 다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월 값이 수정이 많이 돼서 이제 그거까지 치면은 뭐 사실 높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전월 수정치를 또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내려간 것 같지만 이게 전월 거 값 때문에 그렇다. 이건 지금 YOY 값이어서 그렇지 MON 값 같은 경우가 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국내 채권도 계속 강세였다가 이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모르고 뭐 미국 채권은 뭐 확실히 약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약세, 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세로 좀 돌아서고 있고, WTI는 이제 좀 강세, 삼성전자는 뭐 살짝 강세,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강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수화로 시키면은 국고 3년은 롱 추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 이제 중립까지도 돌아왔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중립이긴 하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중립. 그 다음에 이제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상당히 약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가 상당히 약해졌고, 그 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립. WTI도 이제 중립이죠. 중립이고 숏 추세가 약해졌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립.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립.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결국 국고 3년물 뭐 이렇게 쭉쭉 벌어졌으니까 결국 반등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많이 벌어진 만큼 많이 반등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이격도 그렇고 뭐 결국 쭉쭉쭉쭉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모양이 뭐 특별한 건 없는 상황이고,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뭐 모습이 뭐 딱 특별하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뭐 언제든 좀 반등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네요. 여기 모여 있고 벌어져 있는 거 하는 거 보면은 기술적 반등은 뭐 언제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근데 계속 좀 절상 이슈는 계속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환율 쪽은.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벌어질 만큼 벌어졌었기 때문에 뭐 좀 조정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ATR도 뭐 올라와 있을 만큼 또 올라와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을 사실 저는 하지 않을까 계속 싶기는 합니다. 좀 너무 많이 내려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좀 보고 있긴 하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는 뭐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긴 합니다.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도 뭐 딱히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을. 근데 이격도는 조금 과열이었었다. 뭐 이제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하게 좀 오버슈팅 했다. 오버슈팅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뭐 확실하게 오버슈팅 했다. 이제 거의 100점짜리 오버슈팅에 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격도로 봐도 그렇고. 아주 하락할 확률은 뭐 매우 높은 단계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여주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그러니까 모이고 벌어졌기 때문에 뭐 여기도 상당히 조정 가능성이 이제 크겠다. 이제 며칠 내로 뭐 조정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뭐 RSI를 봐도 그렇고요. 이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점수 같은 게 여전히 아직까지 좀 롱 추세긴 합니다. 이제 코인도 그래서 스코어로 살펴보면은 뭐 비트코인은 여전히 중립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중립. 그다음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중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비트 같은 경우 벌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도 이제 모여 있고 해서 올 때까지 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격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RSI도 그렇고, 뭐 상당히 조심할 레벨에 왔다라고 보여주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상당히 조심할 차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격도로 봐도 그렇고요. 좀 상당한 과열의 영역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RP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모여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조심하실 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코인 쪽은 다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은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으로는 다 롱 추세죠. 이제 국내 쪽은 좀 단기가 좀 쇼 추세로 돌아오긴 했고요. 점수화 시키면 일단 뭐 다 롱이긴 합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해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일봉 추세만 살펴보면은 일봉 추세로는 여전히 이제 나스닥은 중립이고요.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중립,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중립,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숏이었다가 지금은 중립인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약간 숏이네요. 20점짜리 숏이다라고, 중립이네요. 중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빅스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뭐 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근데 이제 아직 확실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근데 이격도 이런 건 뭐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태다라고 좀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V 코스피 뭐 많이 이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격이 좀 과하게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나스닥 120분봉 현물 같은 경우 모여있고 벌어져 있으니까 뭐 사실 이거는 뭐 거의 바닥에 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레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 같은 경우도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거는 조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조정의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S&P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의 가능성이 큰 레벨에 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나스닥 1번 같은 경우에도 모여있고 벌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기술적 분석의 거의 끝에 온 게 아닌가, 이격을 봐도 그렇고요.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RSI도 그렇고요. 이제 상당한 과열에 봉착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격을 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과열의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봉으로 보나 뭐 3주봉으로 보나 뭐 확실히 증시가 이제 좀 고평가 영역에서 결국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120분봉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모였고 벌어졌다가 좀 소폭이나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벌어지고 모여있으니까 아주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있어도 이상하진 않겠다. 뭐 그 정도 느낌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들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 일본 같은 경우 뭐 특이사항은 없긴 합니다. 사실 여기는. 근데 변동성도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해서 좀 조심하실 때가 이젠 되지 않았나. 뭐 RSI를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뭐 특이사항은 없고 그냥 여기도 좀 조심을 하실 필요는 있다. 근데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위험해 보이긴 한다. 이제 그냥 단기적으로 이제 이 지표로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추세는 코스닥이 더 안 좋아서 뭐 사실 코스닥이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차트로 살펴보면은 결국 지금 다시 기준선 좀 올라가고 있죠. 최근 기준으로 쭉쭉쭉쭉 한 2, 3일 한 5영업일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쭉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기준선이 올라오는 거랑 아마 이 주가가 이제 역전이 되면 정말 좀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전환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면 정말 위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 추세라고 보려면 여기를 넘어가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넘느냐 아니면 여기 하단을 먼저 뚫리느냐의 지금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하단이 저는 뚫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다 저점이 깨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죠.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빨리 내려가고 있고, 이제 기준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상당히 더 위험해 보이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많이 올랐죠. 기술적 분석을. 그래서 요만큼의 하락을 되돌리는 A, B, C 정도 상승 파동이었고, 여기도 똑같이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기준선이 쭉쭉쭉쭉 이러다가 올라갈 겁니다. 이제 이때 여기 내려 뚫리게 되면 정말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RSI로 보나 뭐로 보나 이제 1, 2, 3, 4, 5 이후에 ABC 정도 조정 이후 하락을 하는 파동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120분봉으로 봐도 사실 이제 완전 과열의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으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결국 여기를 볼린저 상단을 타고 가는데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 순간 정말 이제 위험해진다.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다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등할 만큼 이제 반등했으니까 좀 조심을 매우 하셔야 될 그런 레벨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코인도 1차적으로 일단 여기를 넘냐 마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못 넘으면은 더더욱이나 좀 하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V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반등은 하긴 했지만 최근 여기 바닥보다는 여전히 아직까지 좀 레벨이 낮은 상황이긴 하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여기서 200일 이평에서 계속 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좀 돌파가 돼야 쭉쭉쭉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뭐 펠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국 여기 고점을 넘냐 마냐의 싸움인데 뭐 넘을 가능성은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여기를 넘었어야 되는데 넘긴 쉽지 않고, 결국 국채 시장이 무너지면서 지금 모든 시장이 다 무너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뭐 반등은 많이 했습니다만 뭐 사실 조심할 영역에 매우 좀 들어선 게 아닌가 싶고, 뭐 상해 종합이나 뭐 항생이나 다 뭐 추세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배열은 되긴 해서 뭐 기술적 반등이 있지 않을지는 일단 한번 올라가면서 여기가 깨지느냐 아니면 여기가 깨지는, 여기 이제 많이 남았죠. 그래서 조금 움직임을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달러원 같은 경우도 추세는 뭐 다 꺾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준선 쭉쭉 내려올 텐데 이제 이거를 돌파하면서 가냐 마냐의 싸움인 것 같고, 위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느냐 밑으로 돌파를 하느냐 이제 그 차이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전환선 기준선은 좀 호전이 되었고 후행 스팬도 돌파가 돼서 여기 이제 구름대만 넘기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200이동 평균선이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선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 50일에서 지지가 됐었긴 하니까 50일이 종가로 깨지면 좀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990년도 여기서 좀 두터운 여기 구름대를 넘냐 마냐 좀 테스트를 할 것 같고, 미국채는 결국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뭐 일단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엔비디아나 뭐 애플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락분의 되돌림 정도 ABC로 지금 나타난 것 같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미국 금리가 뭐 계속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ABC 조정 이후에 뭐 결국 저는 긴 큰 사이클이 한번 금리 상승 사이클이 아마 좀 오지 않을까 싶고요. 뭐그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금리도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이제 그때 아마 증시도 무너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